이제 자신의 온 삶을 그 선교지에 나아가서 거기에 썩어짐의 그런 생명을 위해서 썩어지는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초청해서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마다가스카르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재훈 선교사님, 박재현 선교사님 가정이 오늘 여기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재훈 선교사님은 제가 15년 전에 이제 아시는 분인데 이분의 어떤 한마디로 좀 이렇게 이분을 소개한다면 한결같음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변치 않고 오직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보다 더 현지인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시맨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재훈 선교사님 여러분 나오실 때 자세한 내용은 우리 브로셔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소개는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재현 선교사님도 잠깐 좀 일어나시겠어요? 예, 환영합니다. 예. 먼저 제1회 KPM 메디컬 컨퍼런스를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교사로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선교를 시작한 예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더욱 발전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입니다. 아내 박재현 선교사와 준행이, 지행이, 진행이 이렇게 3명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의 그 동남쪽의 인도양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해안 지방은 열대 기후를 보이고 있지만 중심부 고산지대에서는 고산 기후를 보이고 있어서 그 간혹 아프리카인데도 이렇게 서늘한 기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바오밥 나무가 있는데요. 여기 팔 벌리고 있는 게 저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바오밥 나무가 있고 바오밥 나무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원주민 모습 보이고요. 바오밥 포레스트 모습 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는 아주 희귀한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어구렁이도 있고 그 어린 왕자에 나와 있는 그 바오밥 나무와 보어구렁이 같은 것이 살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한 약 2,200만 정도가 살고 있고요. 보건 의료 수준은 원시 시대부터 우리나라 한 70년대 초반의 의료 수준이 믹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이런 좀 현대 의료가 조금 작동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오지는 아직도 무당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하는 오지 중에는 성냥도 없어서 아직도 나무를 비벼서 불을 피고 부싯돌로 불을 피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의료인들, 훈련된 의료인들이 없고 특별히 전문의 제도가 거의 없어서 지금 이제 전문의 제도가 막 생겨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그 5년 정도 그 공립병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거나 산모가 사망하는 일들을 목격할 정도니까 그 보건의료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 진료를 하게 됐던 어떤 배경이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그 밀레니엄 디벨로프먼트 골에 의해서 2000년까지 모든 주민이 10km 이내로 보건소를 접근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세우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 3,000개의 의료 포스트를 세우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 해외 원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2006년까지 약 1992개의 약 3분의 2 정도가 달성이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 234명의 의사와 1728명의 간호사가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5년 전에 마다가스카르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외국의 원조가 끊어지면서
그 보건지소들이 문이 닫혔는데 1911년에 약 211개의 그 의료 시설이 문을 닫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얼마나 많은 의료 시설이 펑션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마다가스카르는 우리나라 남한의 6배 정도 넓은 나라인데 그 보건지소에 전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냉장고 같은 게 없어서 백시네이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가 그 에상스를 통해서 이렇게 냉장을 돌리는데 그 기름 공급이 안 되어서 백시네이션 프로그램이 한 3, 4년 동안 거의 전무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 그 전체 주민의 40%는 자기 주변에서 50km, 100km를 가도 접근할 수 있는 의료 포스트가 없는 정말 무위촌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 지역이 말라키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말라키라고 하는 지역에 그 저희가 리서치를 했는데 외과 의사가 딱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에서 환자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외과 수술이 필요한 질환은 이 한 명의 의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그 도로 사정이 굉장히 나빠서 아프면 그 집에서부터 그 병원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거리가 보통 10km에서 100km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를 우마차나 걸어서 가야 되는데 외과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못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 진단이나 치료를 할 수 없고, 병원에 간다고 해서 그들이 병원에 가면 이제 병원에 도착했으니까 나는 살았다 하는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명의 의사가 그 모든 수술을 다 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맹장염 수술이나 제왕절개 수술 정도이고 기타 상처 치료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자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료인을 찾아갑니다. 그러한 환자들의 경험 때문에 환자들은 병원에 가면 특별히 이득 보는 게 없고 그 치료하는데 필요한 돈만 다 쓰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무당을 이용을 하는 것 주로 이용하게 되고, 그 무당에 의해서 모든 그 죽음이나 삶이 결정되더라도 절대 무당을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이렇게 사진이 별로 좋지 않지만 이러한 큰 힘이 센 트럭들만 갈 수 있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 말라가시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도 거의 없지만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 이동 진료를 하게 된 거는 저의 그 과거 경험도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제가 공중보건이 때 경북 예천군 호명면이라고 하는 호랑이 호자 울명자, 그 호랑이가 우는 동네, 옛날에는 그랬었나 봐요. 굉장히 그 오지에서 했는데 그 지역은 일주일에 환자가 한 2명이나 3명, 그래서 한 달에 20명 정도도 안 오는 그러한 레코드가 한 10년 이상 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실제로 없어서 안 온 게 아니고, 그 보건지수에 오려면 환자들이 차를 타고 나와서 하루를 스펜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까워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 요원들과 함께 그 마을을 찾아가면서 진료를 했는데, 진료할 때 보통 한 번 진료할 때 100명 이상 진료하게 되고, 저희가 많은 고혈압 환자라든지 당뇨 환자라든지 이런 그 오랜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발견해서 케어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저희가 우리 보건 요원들도 평상시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환자를 발굴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 보건지소의 펑션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동 진료를 하면 여러분들이 단기 의료 선교를 가는 것 이런 거 할 때 많은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현지 의료 시설과 현지 의료인들과 잘 연계해서 하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다가스카르 상황 속에서 이루지 못했던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에 의해서 3,000개 의료 포스트를 다 세우고 의료인을 배치하면 그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좀 높여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그 계획은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다가스카르 경제 실정에 의해서요. 그리고 보면 그 보건지소 하나 세우는 데 들어가는 돈, 거기에 장비를 이퀴하는 데 들어가는 돈, 의료인을 파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데 필요한 돈,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다가스카르 의과대학에서 1년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배출되는데, 그러한 1,000여 개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그 의료인들을 전원 배치한다고 해도 그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곳에서 의료 장비들, 뭐 엑스레이도 없고 초음파나 뭐 혈액 검사하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가서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이동진료 센터가 방문을 하면 그러한 부족한 것들을 보강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고도로 숙달된 전문 의료팀에 의해서 환자가 관리를 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약점은 우리가 이러한 전문의들이 템포러리로 방문하기 때문에 그 팔로우업이 안 된다는 약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그 보건 의료인들이 그 전문의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 인력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펙티브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요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죠. 그리고 그 집중 관리해야 되는 어떤 환자들을 발견해서 데이터화해서 관리할 수 있고, 또한 보통 저희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이동진료하면서 보면 어느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없는데 수술에 필요한 꺼지며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고, 어느 지역에는 환자도 별로 없는데 그 말라리아 검사 키트가 막 잔뜩 쌓여 있고, 그러다가 아웃 오브 데이트가 돼서 다 버리고, 이러한 일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런 이동진료팀에서 필요한 물자를 이렇게 여러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개의 이동진료팀이 있으면 약 30개 커뮤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비용 면에서 러프하게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계산한 건 아니고 대략 그 추정치인데, 한 개의 보건지소나 한 개의 이동진료 팀을 만드는 거는 비용이 엇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동진료 팀에는 그 의사가 전문 의료원이 4명이 있고, 그 보건지소에는 의사나 간호원이 1명 있는 그러한 그 상태에서 진료를 하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진료가 대안이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저희가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동진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약 3,000개를 만들면 20km 정도, 10km 정도에서 그 주민들이 의료 포스트에 접근할 수 있는데, 모바일 하스피탈은 약 100개 정도만 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2005년부터 저희가 이제 의료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정말 저희가 환자를 치료하느라고 어떤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약품 싸가지고 가서 환자 치료하고 돌아오면 또 다음 사역 준비하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잘 구축하지 못했었는데 약 3년 전부터 저희 팀이 지금 팀 멤버들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일반 행정요원도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느 정도냐면 어느 지역에 어떤 심텀으로 어떤 환자에게 약을 몇 알을 나누어 주었는가 하는 정도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현지에 어떤 법인을 설립을 해서 피아이나나 베데베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물론 가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현지인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지인 의료인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미 여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 병원들과 그다음에 교육의 메디컬 에듀케이셔널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한국의 미랄복지재단이나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NGO들도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프라고 미션 에비에이션 펠로우십 그리고 헨리 미션 하버에이드 같은 NGO 단체들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단체들은 트랜스포트가 굉장히 자기들의 특기인데 그 트랜스포트를 통해서 저희 의료인들을 오지로 데려다 주면 우리는 사역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러한 연계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마프 하버에이드 같은 단체하고는 마다가스카 메디컬 사파리라고 하는 이러한 KPM 같은 것을 현지에서 만들어서 오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지스틱에 관련된 것들은 마프에서 다 담당하고 의료에 관련된 건 저희가 담당하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역이 지속되다 보니까 마다가스카르 보건 당국에서도 그전에는 되게 너희들이 뭐 얼마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무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와 적극 협력하는 단계가 돼서 상호 이해각서 정도가 아니라 상호 협력각서를 맺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서 혹시 KPM에서 여러분들이 마다가스카르에 온다면 마다가스카르 보호사부의 백업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다가스카르의 재난대책본부에서 저희와 협력해서 이제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 팀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메디컬 에듀케이셔널 인터내셔널에서 와서 현지 의료인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연대 성형외과 유대현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강의도 최신 지견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시지만 또한 환자들을 모아서 수술 시연도 하면서 현지인 의료인들을 가르쳐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연대 성형외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약 10년 이상 계속 사역을 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성형외과 전문의를 만들었고요. 그 전문의가 이제 중동 아시아 지방의 학회도 만들고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식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발표하시는 것도 보고 여기 미국에 머무르면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교육 분야에 많이 헌신해 주시면 오지에 있는 닥터들이 정말 지식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살릴 수 있는 환자도 못 살리고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의 지식 전달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존 홉킨스 대학의 닥터 존
산부인과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그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강의해주고 가셨습니다. 또한 그 닥터 더글라스 이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하버드와 관계가 있으신 그 분이신데 비뇨기과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 전립선 수술하는 거 이렇게 그 시연도 해주셨습니다. 그 아까도 누군가가 그 우리 양 선생님이 발표하실 때 그 의료의 어떤 그 퍼실리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낙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마다가스카르 이게 그 도립병원 수준의 병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5년 일했었는데 그 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2차 대전 때 그 전쟁 영화 보면 군의관들이 입었던 그런 거고 이렇게 장화 이렇게 신고 들어가서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닥터 더글라스가 이렇게 수술 시연하는데 이렇게 팬티가 이렇게 벗어지는 그런 이 사진은 그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저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동 진료를 해서 이동한 거리가 약 그 45,000km 정도였습니다. 지구 한 바퀴가 40,080km 지름이 정도 된다니까 3년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았고요. 마다가스카르에 18개 부족이 있는데 저희들이 찾아간 부족이 약 8개 부족 정도 되고 114개 디스트릭트가 있고요. 그 디스트릭트마다 5개에서 15개 커뮤니 있는데 그 커뮤니 중에 22개 커뮤니를 갖고 저희가 약 9,700명 정도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작년 2013년에 저희가 찾아갔던 오지 사역을 했던 곳들이고요. 작년 한 해만 약 19,700km를 이동했고 95일이라는 건 이동 기간이나 그 셋업하는 기간을 빼고 워킹 데이만 계산해서 95일을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3년 동안에 보니까 약 400일을 짐 싸는데 저희가 소모를 했고요. 짐을 여러분들도 단기 선교 가면 며칠 모여서 짐을 꾸리고 패킹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일 하는 시간이 약 400일 정도 그 준비 기간 패킹하고 언패킹하고 하는데 사용됐고요. 길에서 그 이동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 길에서 160일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근데 길들이 이렇게 그 진흙이 있을 때도 있고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고 물에 빠져서 이렇게 밀어야 될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 레인포레스트 같은 곳은 길이 없기 때문에 경비행기나 그 에어스트립이 있으면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가기도 하고 헬리미션과 저희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헬리콥터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 제가 2005년도에 처음 갔었는데 마다가스카르 어느 마을은 그 마을 주민들이 헬리콥터를 본 적이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혼비백산해서 막 다 도망가고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풀을 뜯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풀을 뜯어오는가 했더니 큰 새에게 먹여서 자기네들 잡아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애들이 이제 다 알아요. 경비행기도 알고 헬리콥터도 알고 저희들이 자주 다니면서 이제 보는데 이런 비행기 소리가 나면 수업하다가 아이들이 다 뛰어나옵니다.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같이 뛰어나와서 그렇게 구경하죠. 그 특별한 행사가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도 있고요. 하버 에이드하고는 저희가 그 마다가스카르 강이 요즘에 자연이 파괴되면서 흙이 이렇게 강바닥에 쌓여서 강이 되게 얕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보트가 수심이 낮아서 못 지나가는 데가 많은데요. 이런 수륙 양용 보트를 통해서 이동을 하면 이동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를 보러 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도 걸리고 환자들이 오는데도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3년 동안 이런 텐트에서 약 180일을 살았고요. 우리 현지에 있는 저희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닥터 닐이나 닥터 페르낭, 우리 수술 고대 안암병원 수술방에서 있던 간호사, 우리 파파 이런 분들이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20년 동안 더 사역을 하게 되면 남을 사람들은 우리 이 현지 동료들이다. 우리 현지 동료들은 저희들이 꿈이 마다가스카르 전 지역을 다 돌면서 사역을 하는 게 꿈인데요. 사실은 한 곳에 포커스를 두고 한 곳을 지속적으로 사역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도하는 바는 이 동료들에게 마다가스카르 전체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지인 동료들이 마다가스카르 전체를 잘 배우고 거기에 현대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면서 신앙적으로 잘 이큐되면 정말 글로벌한 좋은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한 현대 교육도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하는 모습인데요. 여기는 우리 연대 치과대학 학생이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시필리스라든지 헤파타이티스라든지 그 지역에 많은 레프로시나 이런 것들 검사를 우리가 해서 유병률도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외과 의사는 입에서부터 복부 아래까지 이렇게 주로 뱃속을 수술하는데 마다가스카르에 가서는 저는 이게 산부인과 의사도 하고 정형외과 의사도 하고 이렇게 치과 의사도 하고 이렇게 모든 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겁이 없어서 뭐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감사드리는 거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저를 좀 잘 트레이닝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제가 5개 파트 펠로우십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펠로우십을 하면서 제가 펠로우 때는 다른 과 컨설트 오퍼레이션은 제가 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 주로 이렇게 많이 맡고 이러한 훈련을 시켜주셔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단에 계신 성형외과 선생님이 오셔서 함께 조인해서 수술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의과대학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와서 아직 의사가 아닌 본과 4학년 학생들인데 와서 이렇게 검사하고 이런 거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수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 초창기에는 저희가 나무 밑에서 이렇게 수술하기도 하고 나무 밑에서 수술하니까 수술하다 보면 피냄새를 맡고 벌레들이 막 와서 다음 사역 때는 이렇게 모기장을 치고 수술도 하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저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별로 없었고 저희들이 팀을 끌고 갈 만한 어떤 차량이나 재정도 없고 그래서 우리 가족 사역으로 주로 했었는데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붙잡아주고 이렇게 수술하고 우리 아들 세워놓고 수술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성교사는 클리니컬 사이콜로지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약도 제법 잘 알고요. 여기 약사가 아니신데도 약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그리고 단기 팀들이 이렇게 오게 됐을 때 제가 볼 때 의료 사역을 할 때 지금 애석하게도 여기 한 70-80%는 의료인들이 와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의료 사역할 때 의료인들은 한 10% 20%만 있고요.
80%는 일반인들이 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동원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의료사역의 중요한 역할은 그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이런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일반인들은 이런 그 어린이 복음 전도 사역도 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그 마다가스카르에 가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족 사진 찍어주기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 가족이 사진 한 장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 그리고 이렇게 그 초상화도 그려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 수비니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인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더 많이 동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저희가 이렇게 헬리미션과 그 현지인 교회와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FBDB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FBDB 처치를 만드는 게 저희들은 그 목적이 아닙니다. 현지에 있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도와주면서 저희가 그분들을 힘주기 위해서 의료 사역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선교사님들도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그 같이 협력해서 가셔서, 이분은 그 저희 그 팀 AIM 팀장이셨는데 에이즈 간호사신데, 독일에서 오신 간호사신데 에이즈를 그 많이 그 오랫동안 에이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주민들에게 이제 에이즈를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되게 그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니까 현지인들이 되게 흥미로워해요. 그림만 그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리소스를 이용해서 교육도 해주시고 그러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매는 그 마다가스카르 북쪽 섬에 노시베라고 하는 섬에 있는 자매인데, 이렇게 그 무릎에 이런 그 커다란 종양이 있고, 사실은 이러한 종양이 있으면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자매가 굉장히 그 헬스 컨디션이 안 좋고 이대로 두면 몇 달 안 지나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매가 저희가 이 지역에 갔는데, 이 지역은 조그만한 그 보건지소여서 수혈할 수도 없고 이렇게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비와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수술을 해달라고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는 보통 이송을 시키거나 수도로 이송을 시켜서 수술을 하거나 하는데, 그럴 형편도 안 돼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을 찾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수혈하고 앰푸테이션을 했습니다. 앰푸테이션 하고 지금 8시간 만에 환자가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어서 제 생애 2번째 수술입니다. 하지만 현지에 있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셨으면 첫 번째 문제가 잘못하면 슈를 당할까봐 전문인들이 그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고 굉장히 주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그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마다가스카르 전체에 자기보다 더 전문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나면 이 환자는 그 상황 속에서 운명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환자를 위해서 잘 결정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마다가스카르에 와서 어떤 그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제가 백커버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오시면 저는 이제 현지 라이센스를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사부와 그 맺은 그 컨벤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의 그 슈퍼비전 아래에서 치료하게 되고,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책임지는데, 또 한편 그 마다가스카르 국민들은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환자를 케어하는 걸 보면 환자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그 2케이스 정도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오히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들을 정말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그 오랜 기간 동안 트레이닝과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것들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시면서 결정해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지 않으시면 그 환자는 그대로 죽거나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혹시 오시게 되면 그렇다고 너무 담대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조심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크로모마이코시스 이 곰팡이균인데요. 이거를 치료하려면 한 2년 정도 약을 먹어야 되고 2년 정도 약을 먹어도 대부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런 거 치료할 수 있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입니다. 수술로 제거를 하면 되는데요. 다행히 이런 곰팡이가 에피더미스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긁어내도 그 피부가 금방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피가 많이 나고 이렇게 그래서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환자들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이언트 스크로탈 허니아 이 환자인데 저희가 보통 오지에 가면 수술 후에 그 드레싱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의료인이 없기 때문에 팔로우업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환자가 나중에 띄어내면 괜찮은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처치를 해줍니다. 이 환자는 리덕션을 시켰더니 숨을 갑자기 못 쉬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은 그 장이나 이런 것들이 밑으로 나와 있어서 이걸 복원시켜 놨더니 배가 횡격막이 눌려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후송을 했습니다. 후송을 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배를 열어서 이틀 후에 배를 나중에 닫아주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 성기에 이런 기형이 있어서 이 기형은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포경 수술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더니 나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름대로 굉장히 잘 했는데 그 드레싱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오른쪽으로 확 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좀 미안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문제는 해결은 해주었습니다. 여기 이 환자분은 처음에 시작한 게 정말 조그만한 뽀록지에서 이렇게 질병이 시작됐는데 치료해주는 외과 의사가 없다 보니까 주먹만한 고름 주머니가 있고요. 이런 그 네브스 한 번에 수술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스킨그라프트 해야 되는데 스킨그라프트 하면 이렇게 그 관리해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조각조각 돌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분은 종양인데 그 자이언트 플레오몰픽 아데노마 패솔로지가 나왔습니다. 고대병원에서 저희와 이렇게 협력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방사선 그 사진이나 이런 패솔로지 사진을 보내면 리딩해서 저희들에게 리포트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고대 안암병원하고 맺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눈이 안 보였었는데 2년 후에 눈이 다시 보이게 되었고요. 그 언청이 수술 보통 플라스틱 서전들이 주로 하는데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제가 수술 안 해주면 보통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요. 이런 분들은 병이 이렇게 생기면은 저주를 받아서 병이 생겼다고 믿기 때문에 27살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남편은 없어도 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못했는데 수술 받고 바로 시집 가서 1년 후에 애를 낳습니다. 갑상선 수술인데요. 갑상선 로컬로 이렇게 수술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는 보통 제너럴 마취과 의사 선생님 모시고 갈 수 없고 마취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로컬로 보통 수술을 합니다. 다행히 잘 끝났고요.
그 갑상선 수술할 때는 그 사실은 캔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다 떼어내야 되지만 그 우리가 줘야 되는 갑상선 약 같은 걸 구할 수 없어서 그 가장 그 노멀 티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캔서 수술이지만 좀 남겨놓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이분은 그 맹장염인데 맹장염 수술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에큐트 급성 맹장염일 때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는데 여기는 약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환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사는 환자가 살았다고 믿고 제가 볼 때는 집에 가면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외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막염이 돼서 병원에 돌아온 환자를 수술한 케이스고요. 이 아이는 그 오지에서 발견한 아이인데 그 혀에 해망지오마가 있어서 이 케이스는 저희가 한국에 보내서 그 한국에서 수술한 케이스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그 메스를 제거해주면 아이가 밥을 잘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종양이 자라서 턱 관절이 움직이지 않아서 아직 잘 다치지는 않고 있지만 성인이 되면 한 번 더 수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리가 축구하다 부러진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케이스가 제가 이제 첫 번째 했던 앰프테이션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의족을 만들어줘서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됐고요. 이 케이스는 그 말라가시 의사들이 그 아이를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아이가 죽어서 안 내려온다고 저녁에 아이가 죽었는데 아침에 저희한테 의뢰가 왔던 환자입니다. 봤더니 배를 열자마자 이렇게 아기 손이 자궁밖에 나와 있는 자궁 파열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꺼내고 보니까 지금도 보면 색깔이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검거나 그러진 않은데 제가 꺼내서 봤는데 그렇게 검지 않더라고요. 한 7시간, 8시간 지났는데도. 그런데 여기 그 마다가스카르 병원에 우리가 마스크 튜브 이렇게 엠브백잉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우스 투 마우스로 그 리서시테이션을 했는데 몇 번 하니까 아이가 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살고 그 산모도 살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약 40회 정도 4년 동안 이동 진료를 더 계획할 거고요. 약 16,000명 정도 환자를 더 수술할 거고 마다가스카르 보호사부와 연계해서 마다가스카르에 좀 이동 진료를 통한 전문인 진료 시스템을 좀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가 질병에 대한 리서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학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미국에 있는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 리서치 같은 것을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식과 기술로 말라가시 이런 전문의들을 훈련시켜주는 프로그램에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마다가스카르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환자를 치료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지식을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해 주시고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술을 전수해 주시고 수술 시연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건 참 좋고요. 마다가스카르 그 의과대학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의과대학에 들어가는데 졸업할 때까지 교과서가 한 권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다 일렉트로닉 파일로 이렇게 그 컴퓨터로 뭐 이렇게 패드로 이렇게 보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과대학 책이 있으면 무거운 의과대학 책이지만 좀 컨테이너로 마다가스카르 보내주시면 그 사람들은 아직 컴퓨터나 이런 게 없어서 그 일렉트로닉 파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책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책, 영어 책, 기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교육 강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저한테라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그 과별로 필요한 말라가시 닥터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그 젊은 의료인들 그리고 의과대학 지망생들은 오지를 저희와 함께 가서 그 현지인들을 만나서 치료해보는 경험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너무나 많은 수가 오면 저희들이 매니지하기가 어렵고요. 한 5명에서 10명 이내로 이렇게 그 시간차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함께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오셔도 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 사역, 그다음에 복음 전파, 뭐 예술 사역, 문화 사역 이런 거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내려가기 전에 한 말씀만 더 하면 여러분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여러분들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마다가스카르에 가시면 엄청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신다면 이렇게 비록 멀지만 가까운 데만 가지 마시고 먼 아프리카도 마음에 품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